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어 사전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자 중 이 두 글자를 기본으로 하는 글자들과 몇 가지 다른 어원을 지닌 글자들을 하겠습니다. 이 간은 방패 간자인데 지금 여기 방패가 있죠. 이 뒤에 방패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 그 다음 잡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패 간자인데 이것은 막는다는 뜻도 있어요. 방패로 막죠. 그래서 막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가면 이것은 일천 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밑에가 이렇게 고부라진 것 어조사 우자입니다. 그 다음 요것은 칼독, 요것은 고기육, 요것은 계집녀, 이것은 대나무 죽이죠. 그 다음 요 간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줄기란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자를 보면 문, 옛날에 중국의 그 문들은 지금 웨스턴 와일드 웨스트에서 나오는 그 바처럼 문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모양을 본뜬 것이 문자입니다. 중국의 옛날 문들, 음식점 문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해가 들어갔고 그 다음 대나무 죽이 들어갔고 그 다음 여기 들어가면 병입니다. 병과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보면 한자가 쓰여져 있는 이 하나의 것 요거 요 한 개 요것을 죽간이라고 합니다. 죽간 대나무 죽자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죽간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을 본뜬 것이 책자예요. 이렇게 썼던 글자가 이렇게 바뀌었죠. 책. 그 다음에 이것은 납작할 편자입니다. 납작할 편. 거기에 대나무 죽이 들어가면 이것은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한 편의 책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거는 책편자예요. 공자편 이렇게 할 때 쓰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본자죠. 방패간 막는다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 건 뭐냐? 이건 칼도자입니다. 도와 검의 차이는 도는 한쪽만 날이 있는 게 도라고 그랬죠. 검은 양날이고. 그래서 옛날엔 나무에다가 칼로 글자를 새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새길 간자인데 보통 인쇄, 출판과 관련 있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 이건 달월이 아니에요. 고기육입니다. 고기육. 고기육자예요. 왼쪽에 있는 것은 고기육. 그런데 이 달월이 오른쪽에 있으면 옛날에는 음력처럼 달을 기준으로 시간을 따졌죠. 그래서 달이 들어가면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 그래서 이건 그 기자예요. 그래서 요즘은 안 쓰지만 옛날 책에 보면 기1, 기2, 기3 이렇게 순서를 정했던 겁니다. 이게 의미고 이게 뜻이 되어서 이것은 날짜, 시간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때기자예요. 때기. 주의해야 될 것. 왼쪽에 있는 것은 고기육이고 즉 사람 몸과 관계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으면 이건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계집녀가 들어갔죠. 그래서 간사할 간. 이것은 위에 대나무 죽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대나무로 만든 장대입니다. 긴 장대. 그 다음에 이것은 줄기 간자예요. 자, 그러면 간자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방패간. 그 다음에 막는다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요즘 교회에 가면 신앙 간증 이런 걸 하잖아요. 원래 이 간증. 자, 요건 오를 등자인데 왼쪽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것은 증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증언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판할 때 범죄와 관련돼서 증언하는 것이 원래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교적인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간증이죠.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석자인데 이건 조류 석자입니다. 그러니까 간석지라는 건 뭐냐? 자, 조류가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막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은 이때 간은 막는다는 뜻이에요. 그 밀물을 막는 땅, 막아놓은 땅.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간석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개척했다라고 해서 간척지라고도 하죠. 간척지. 그 다음 막고 섭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간섭이라고 하죠. 간섭하다. 그 다음 물이 빠지는 걸 간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물이
가득 차 들어오는 것을 만조라고 하죠. 만은 가득 찰 만자죠. 그래서 간조와 만조 이것을 합해서 간만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물이 높아졌다 낮았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조수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 방향을 얘기할 때는 해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류는 밀물과 썰물에서 높낮이가 바뀌는 게 조류고 해류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해류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는 굉장히 굴이 비쌉니다. 뭐 굴 한 개, 껍질까지 있는 굴 한 개에 뭐 2유로, 3유로 이래요. 굉장히 비싼데 그 이유는 뭐냐? 유럽은 이제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는 바다가 땅으로 갇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김을 양식하건 굴을 양식하건 이런 곳은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중해 지역에서는 그런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는 굴이 매우 비싼 겁니다. 그 다음 호국, 호는 보호한다는 뜻이죠. 나라를 지키는 간성, 방패가 되는 성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심이 되는 주요한 지점 또는 주요한 인물을 호국의 간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이 간자는 또 간지라고 할 때 십간 십이지에서 그 간자로도 씁니다. 십간 십이지를 합해서 간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칼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칼에다 나무에다 칼로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인쇄, 책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매일매일 새기려서 내는 것, 일간지, 일주일 단위로 찍어내는 것, 주간지라고 하죠. 근데 이 주간과 이 주간은 한자는 동음이의어,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알아야 돼요. 주간이라고 할 때 이 주는 낮 주자입니다. 낮을 주, 밤을 야라고 하죠. 그래서 주야라고 합니다. 주야. 그래서 이건 주간이라고 하는 건 낮 시간 동안 그런 뜻이고, 요거는 주나라 주자에 왼쪽에 책받침면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들어가면 걷다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는데 어떻게 돌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일주죠. 그래서 일주일 사이의 시간을 주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신문사의 경우에는 주필을 주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의 기본적인 정치적 입장, 어떤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을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매일매일 인쇄를 하면은 일간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 뭐예요? 월간이죠. 그럼 계간은 뭡니까? 이 계는 계절이죠. 그래서 1년에 4번 찍어내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찍는 게 계간입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찍는 것은 연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정부의 공식 그 문서일 경우는 연보라고 하지 않고 연감이라고 합니다. 연감. 그래서 무슨 일보라고 하면 이것은 신문을 얘기하는데 교회에도 주보라는 게 있죠. 일주일마다 소식을 알리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보라는 게 있고 간경도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간경은 책을 펴낸다는 뜻이에요. 간경. 도감. 도는 우두머리입니다. 이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때 주재료가 나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수가 그 건축의 우두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가 되는 목수를 도편수라고 합니다. 도편수. 그런데 서양의 경우에는 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가 중심이라고요? 석공이라고 그랬죠. 석공. 그래서 프리메이슨 거기에 컴파스와 자가 기억날 겁니다. 하여간 도는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군의 경우에도 자 별자리들은 제독이죠. 제독보다 더 높은 제일 위에가 뭡니까? 도독이죠. 그리고 임진왜란 이런 때도 각 지역의 육군 장군들을 원수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전국의 모든 장수들을 통괄하는 사람을 도원수라고 합니다. 도원수. 그리고 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시예요. 그런데 그 시 중에서도 아주 많이 모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도시라고 하죠. 도시. 예. 그래서 도는 우두머리, 감은 감시, 관할 이런 뜻입니다. 관리. 그래서 간경도감이라는 건 옛날에 출판을 총괄하는 제일 최고위 층 기관을 간경도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책과 관련해서 단행본이 있죠. 이 본이라는 건 근본이라는 뜻도 있지만 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썼다 필사본, 인쇄했다 인쇄본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복사했다, 복사본. 이때 본은 책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단행본이라는 건 단은 낮게 하나란 뜻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순우리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낱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낱말. 그래서 단어는 한자어고 낱말은 순우리말이에요. 낫은 하나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마다를 뭐라고 합니까? 낱낱이라고 하죠. 한 개씩 파는 걸 낱개로 판다고 합니다. 그 단행본에 비해서 순서로 쭉 나가죠. 예를 들면 뭐 태백산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2권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집이라고 그래요. 모두 모았다. 그러는데 이 전집을 세는 단위는 질입니다. 질. 그래서 한 질, 두 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질은 질서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도 12권 있으면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단위가 질입니다. 한 질, 두 질. 그 다음, 자, 왼쪽에 들어가면 뭐라고요? 왼쪽에 들어가면 고기육이라고 그랬죠. 몸과 관계가 있습니다. 몸. 그래서 이제 간담이 서늘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왜 파란색으로 썼느냐? 이 간과 담은 오행으로 따지면 목이에요. 목. 목의 색깔은 나무의 색깔은 푸르죠. 그래서 간과 담은 목에 해당되고 이 간은 오장육부 중에 간은 장이고 담은 부입니다. 오장육부 할 때 장은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부는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간은 저장하는 곳이고 담은 내보내는 것입니다. 쓸개를 내보내죠. 그래서 이 간담은 목이고 이 간이 음이고 담이 양입니다. 이 음양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붙어 다닙니다. 음양 관계는. 그래서 간담이 서늘하다라고 하는데 이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것이 바로 목입니다. 간담이에요. 그래서 무섭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간담상조란 말이 있습니다. 간과 담은 서로 비친다. 빛을 조자예요. 조명이라고 할 때 좋은데 즉 음양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잘 아는 서로 의지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관계를 간담상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염자는 불화가 둘이죠. 그러니까 열을 많이 받아서 곱는 거예요. 염은. 그래서 모든 병은 염이 됐다 그 다음에 뭐 갑니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반복되면 암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자, 요게 들어가면 다 요건 병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애간장이 다 녹는다라고 하는데 간은 알고 장은 창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애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애는 창자예요. 창자. 여러분들 그 홍어에 잡숴보셨나요? 홍어가 싱싱하면 그 창자를 그냥 날로 먹습니다. 그게 홍어애인데 우리가 힘을 쓰려면 창자에 배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애쓴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애쓴다. 즉 힘이 들어가는 어떤 일을 할 때 애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순신 장군의 시조가 있죠.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창자를 끊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 이 방패간자에 왼쪽에 계집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간사할 간자인데 아마 이 한자는 인류의 처음 집단은 모계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 여자가 채취하는 탄수화물과 남자가 사냥해서 얻어들이는 단백질 이 두 개의 교환 관계 누가 누구랑 교환하느냐 하는 게 결혼이라고 했어요. 결국 이제 초기의 결혼이라는 것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교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인간 집단을 매겨 살리는 건 실제로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대요. 왜냐면 힘도 약하고 달리기도 못하는 인간이 사실 사냥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자 사냥꾼들은 굶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쪽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원시 사회에서는 공산 사회라고 그랬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하는 그런 사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계 사회가 그 다음에 농경 사회로 넘어가면서 농경 사회에서는 땅을 깊이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밭이지 않습니까? 밭에 들어가서 힘을 쓰는 게 남자죠. 밑에 게 힘력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도권이 남자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계 사회였다가 부계 사회로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부계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한 글자들은 다 여자를 무시하는 깔보는 나쁜 의미일 때 계집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간사할 가자는 부계 사회에서 만든 한자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어머니 아버지 얘기할 때 어머니 아버지 보세요, 보시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자로 쓰면 뭐가 됩니까? 모부가 아니죠. 부모죠.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은 모계사회 때 불려지던 호칭이고, 이것이 부계사회로 넘어오면서 한자 문화권에선 부모로 남자가 앞에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 뜻은 간사할 간자예요. 그래서 간사한 계략, 계책, 간계,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묘한 거죠. 교묘하다, 간교한 술책, 어떤 수법. 그 다음에 간사하고 사악한 거예요. 사악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간사한 신하, 간신이죠. 그 반대는 당연히 충신이고, 충은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 들어갔죠. 그래서 마음 중심에 갖춰져 있는 것이 충이랍니다. 그 다음 간사하고 악랄한 놈, 간악한 놈. 그래서 간악무도, 도는 도리죠. 길이란 뜻도 있지만 도리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도저히 지키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조조는 간웅이라고 얘기하죠. 간사한 영웅. 이 영웅은 이건 수컷 웅자입니다. 그래서 영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컷 중에서 뛰어난 놈이 영웅이에요. 그 다음 이건 대나무 죽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장대입니다. 백척간두, 한 척이면 한자예요. 자, 한자. 그래서 가로 6자, 세로 6자가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한 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뭐 몇 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척은 지금으로 치면 대략 한 30cm 정도가 됩니다. 그럼 100척이면은 30m니까 옛날로서는 엄청 높은 거죠. 그 100척이나 되는 긴 장대의 꼭대기에 서면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그래서 아주 위태로운 상태를 백척간두라고 하죠. 누란지세라는 건 뭐냐면 누는 쌓을 누자입니다. 라는, 자 여기 보이죠? 알이에요. 알. 그래서 그 알을 쌓아놓은 것 같은 형세, 모습,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르 깨져버리죠. 그런 상태를 누란지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풍전등화. 자, 요거 오를 등자죠. 왼쪽에 불화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등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라고 하죠. 그래서 다 아주 위태로운 상태를 얘기할 때 백척간두, 누란지세, 풍전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줄기간자예요. 그래서 하나의 조직체에서 중요한 부분을 줄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부입니다. 간부. 회사 간부 또는 학급 간부. 그리고 이 사는 일사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줄기가 되는 사람이 간사입니다. 간사. 그래서 보통 간사라는 말은 어떤 회사에서는 쓰지 않고 어떤 임의적인 모임, 단체에서 쓰는 말입니다. 임의적인 단체, 모임에서. 그 다음에 간선도로. 자, 줄기가 되는 도로예요. 서울에는 뭐가 있죠? 동부간선도로가 있고 서부간선도로가 있죠. 이 간은 줄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수간주사. 수는 목과 다르다고 그랬죠. 나무를 통틀어 얘기할 때는 목이지만 수는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가로목이 아니죠. 가로수죠. 그 다음에 나무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데 조그만 나무 10cm짜리 나무 심지 않아요. 그래도 좀 큰 나무 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식수라고 하죠. 식수, 기념식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줄기에다가 영양제를 집어넣는 것이 수관주사죠. 그 다음에 요 위에 건 그 기자입니다. 그것 아까 그 기자 했죠. 그 기. 그래서 기1, 기2, 기3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라고 있는데 밑에 흑토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터 기자입니다. 터기. 터가 되는, 바탕이 되는. 그래서 터가 되고 줄게 되는 산업.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반도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업, 반도체 이런 것들이 기간 산업이 됩니다. 그 다음은 간자를 하는데, 자, 요거는 문자라고 그랬죠? 문. 그런데 이 사이에 지금 해가 떠 있어요. 지금 양쪽 문 사이에 해가 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이간자예요. 사이간. 그 다음 요거는 대나무 죽이죠. 대나무로 만든 어떤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여기다 글씨 썼죠? 요걸 뭐라고,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요걸 죽간이라고 한다 그랬죠. 죽간. 그래서, 요거는 옛날에도 이런 그 죽간 위에다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편지간자입니다. 그래서 편지글은 뭐라고 해요? 서간문이라고 하죠. 서간문. 또는 요 죽간 하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편지간자라고 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나중에 다시 위자에 설명하겠지만 이겁니다. 이렇게 쓰면 이건 가죽 위자예요. 근데 사람인이 들어가면 훌륭할 위자입니다. 그래서 위인이라고 할 때, 위대하다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써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책받침면이 들어가면 걷다, 가다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 어길 위자입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실사가 들어갔죠? 이거는 시줄이에요. 시줄. 시줄인데 시줄이란 뭐냐? 헷갈리는데 이 가로줄 이게 시줄입니다. 지금 여기 노끈으로 이렇게 해서 엮은 거 보이세요? 이게 가로줄입니다. 가로줄. 이게 시줄이에요. 그 반대 세로는 뭐라고 하느냐? 세로. 세로는 날줄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본에 보면은 자 이렇게 자르는 거 가로로 이렇게 자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위도라고 하죠. 그래서 적도 30도 60도 이게 위도 아닙니까? 그리고 세로로 자르는 건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 0도 동경 135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위는 시줄 그 다음에 경은 날줄입니다.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끈을 뭐라고 한다고요? 위라고 한다 그랬죠. 옛날엔 죽간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두루마리로 만들었어요. 두루마리. 자, 그러면 이게 사이 간자인데 지난 시간에 사이와 설이는 다르다고 그랬죠? 두 개의 중간은 사이, 세 개 이상의 중간은 설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모설이라는 말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모설이. 그래서 이제 그 간격, 사이, 격은 격차입니다.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벌어져 있는 사이가 간격입니다. 간극을 메꾸다 할 때 간극도 역시 틈새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간발의 차이인데 발은 머리카락 발자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길면 뭐라고 얘기해요? 장발이라고 하죠. 장발. 청나라 사람들은 앞머리를 다 빡빡 밀고 뒷머리를 묶어서 옆전에다 끼웠죠. 그래서 청나라 만주족의 머리를 뭐라고 합니까? 변발이라고 하잖아요. 변발. 발은 머리카락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구분해야 됩니다. 모발이라고 그랬어요. 모발. 이 발은 머리카락이지만 모는 머리카락을 제외한 모든 털이 모입니다. 그래서 모와 발은 달라요. 그러면 가짜 머리카락은 뭐죠? 가발이죠. 가발. 모발은 서로 다릅니다. 발은 머리카락, 나머지 털, 겨드랑이 털이라든가 이런 모든 나머지 털은 다 모입니다. 그래서 간발의 차이라는 건 뭐냐면 머리카락 하나 차이다. 아주 작은 차이를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에 소설에 많이 나오는 게 간도인데 이 간도는 원래 압록강이 이렇게 흐르면 압록강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퇴적돼서 만들어진 섬이 간도인데 청나라 때 그 청나라에서는 이쪽 만주 이쪽을 자기들의 조상들이 시작된 곳이라 그래서 성스러운 땅이라고 해서 여기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일로 넘어가서 농사를 짓다 나중에 여기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식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민지라고 할 때 민은 그 자기 나라 국민들을 이식시키는 거예요. 이식.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는 일본 사람들을 조선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딴 데로 쫓아내야 되죠. 그래서 그때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일본인 지주들에게 땅을 내주기 위해서 이 간도에 가면 너네들은 공짜로 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속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한반도 안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일제의 경계가 느슨한 곳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지역을 통틀어서 간도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윤동주 같은 사람들도 이 간도 출신이죠. 간도 출신이에요. 그 다음 간선, 선은 손으로 뽑는 겁니다. 선출하다라는 뜻이죠. 선거, 선출. 그래서 간접으로 뽑을 때 간선. 그 다음에 직접 뽑으면 직선이라고 하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간선이죠. 각 주마다 대의원을 뽑으면 대의원이 대통령을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한 주 전체가 다 한 대통령 하나를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직선인데 또 이게 동음이어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요거는 곧은 선, 라인이에요. 라인. 그래서 이건 직선. 그럼 직선의 반대는 뭐죠? 곡선이죠. 구분 것, 선, 곡선. 그 다음에 사이에 먹는 밥, 참이라고 하죠. 참. 새참이라고도 하는데 이 새는 사이가 줄임말입니다. 사이가 줄임말. 그래서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참, 이게 새참이죠. 그 다음에 간주곡, 막과 막 사이에 연주하는 곡을 간주곡이라고 합니다. 사이에 연주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앞에 연주하는 곡은 뭐라고 합니까? 전주곡이라고 하죠. 전주곡. 그 다음에 사이에서 첩보, 정보를 옮기는 사람을 간첩이라고 하죠. 스파이. 그 다음에 이 헐자는 쉬다란 뜻입니다. 쉬다. 그래서 사이사이 쉬면서 계속 쭉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간헐적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헐천이라고 들어봤어요? 간헐천? 유명한 게 미국 옐로스톤에 있는, 그래서 뭐 20분인가 얼마마다 한 번씩 밑에서 분수대처럼 물이 왕창 뿜어져 나온다 그러죠. 계속 뿜는 게 아니라 이따끔 한 번씩 뿜는 천이기 때문에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간혹, 사이사이에 혹시나 그런 뜻이죠. 그 다음 아까 요거 대나무죽이죠. 그래서 이거는 편지 간자인데 사실은 간이라는 건 죽간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죽간 하나에 보통 글씨를 한자를 쓰면 보통 10글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글자 정도로 적을 수 있는 글, 아주 간단한 이란 뜻이죠. 간단한, 간단하다. 그래서 이 단은 낫이라고 그랬죠. 낱낱이, 낱말, 하나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간단하고 분명한 걸 간단명료라고 합니다. 간략하다라고 할 때 략은 줄일 약자입니다. 생략. 그래서 간략히, 그러니까 줄여서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문체에 있어서 간결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하나의 문장의 길이가 매우 짧은 것, 수식어가 분도덕이가 별로 붙지 않은 문장을, 그런 문체를 간결체라고 하는데 비해서 아주 늘어지는 문체를 만연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식당이라고 들어봤죠? 이건 쉬울 이자예요. 간단하게 몇 개지만 딱 차려놓고서 먹는 식당, 간이식당이죠. 그리고 기차의 경우에도 모든 기차가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기차만 쓰는 그런 역을 간이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들은 승객이 별로 없는 곳이죠. 그래서 작아요. 이런 데가 간이역입니다. 자, 간편은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 편지글은 뭐라고 합니까? 서간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행정, 간소화, 간단하게, 소는 힐소자인데 이것은 하나란 뜻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를 때 다른 색깔이 들어가지는 않은 흰 옷 한 가지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복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소는 간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뭐라고 합니까? 원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소. H-O 이런 것들이 원소입니다. 그 다음 이게 들어가면 병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병. 그래서 이건 경풍. 경이라는 건 이제 보세요. 요건 존경하다라는 뜻인데 이 밑에는 말마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놀랄 경자예요. 놀랄 경.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 이런 것들이 경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간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자 보세요. 전부 다 병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뇌에 만 몇천 볼트가 흘러서 정신을 잃고 이제 거품을 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욕을 할 때 이 간질을 지랄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안 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 글자씩만 있는 것들에 의해서 다 요 색깔로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밑에 있는 건 눈이죠. 눈이 이렇게 있어요. 눈. 근데 이 눈 위에 지금 손을 이렇게 얹은 겁니다. 우리가 어디 멀리 볼 때 눈썹인데다 손을 올리고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둘러본다는 뜻이에요. 바라본다. 그런데 요 왼쪽에 있는 거 이것도 손수자입니다. 손수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손수. 근데 원래 손을 올리는 모습은 같지만 이것은 눈 위에 손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붙을 착자예요. 원래 그림은 같은데 두 가지로 나뉘어진 겁니다. 우선 이걸 보면 이 관은 지날 과자예요.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린 걸 뭐라고 합니까? 과거라고 하죠. 과거.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못 봤다. 이게 간과한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죠. 놓쳤다. 그 다음에 이제 병자를 돌보는 사람을 간병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병원에 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도소에 간수가 있잖아요. 이 수는 지킬 수자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간주는 모모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너를 적으로 간주하겠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음식점 이렇게 판자에다 편편한 판자에다가 얇은 판자에다가 뭐라고 이제 광고하는 것이 간판이죠. 그 다음에 간파. 자, 요거 보면 오른쪽은 가죽 혁자입니다. 왼쪽은 돌석이죠. 옛날에는 짐승을 잡으면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흑요석 같은 아주 날카로운 돌을 이용해서 가죽을 벗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깨트릴 파자입니다. 깨트릴 파. 그래서 요즘 파묘라는 영화가 있죠. 묘를 깨트리는 거죠. 파묘, 깨트릴 파. 그래서 갑자기 깨트리면서 나가는 게 돌파입니다. 그 다음에 파괴, 깨트려버린다,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간파라는 건 뭐냐, 어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깨트려서 그 본질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놈이 나쁜 놈이라는 걸 간파한 거죠. 사기꾼이라는 걸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깨트려서 본질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주마간산에서는 달리는 말에서 산천 경치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 게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보는 것을 주마간산이다, 주마간산격이다 라고 합니다. 요글자 붙을 착자죠. 그래서 접착제, 착륙, 땅에, 비행기가 땅에 붙는 것이 착륙이죠. 땅에서 떨어지는 건 이륙이고 붙는 건 착륙이에요. 그래서 이건 붙을 착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계집녀 셋이, 여자가 셋이 모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간은 용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부족하면 무서움을 거죠. 그래서 간담이 서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가 부족하면, 목 기운이 부족하면 간담이 서늘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자 셋이 모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간이 부어서. 간이 붓는다는 건 뭐냐면 간에 열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걸 간이 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용기가 만땅이거든요. 무서운 걸 몰라요. 하여간 그래서 이게 이제 간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도 역시 북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한자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통하는 남자는 간부, 간통하는 여자는 간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압이 지엄이. 그 다음에 이제 음란한 짓을 한다 그래서 간음이라고 합니다. 서로 통한다라고 해서 간통이라고 해요. 그리고 강제로 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개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는 닭개자죠. 닭. 보통 이 대부분의 동물이 그렇지만 닭 같은 경우도 교미를 할 때는 한 마리가 다른 닭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뒤에서 성기를 맞춥니다. 그래서 뒤에서 하는 것을 개간이라고 해요. 뒤에서 하는 걸. 사실은 서로 마주보면서 섹스를 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죠. 대부분의 동물은 개간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간할 간자예요. 그러니까 간하다는 건 뭐냐면 낮은 사람이 윗사람에게 전하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간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간관이죠. 그럼 조선시대 때 이 사헌부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검찰에 해당되는 거고, 사관원은 이건 이제 그 언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헌부와 사관원의 간관을 언관이라고도 합니다. 말로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언관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옳으니 그르니 서로 이제 A가 옳다 B가 옳다 서로 이제 그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면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쟁이라고 해요. 전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간쟁이에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 이것은 말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손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건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궁을 장가를 보내는데 그러면 이제 동궁비를 누구를 하느냐, 세자비를 누구를 할 것이냐, 고르는 것, 고른다는 뜻이에요. 고를 간. 그래서 골라서 택하는 것이 간택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고르는 것이 분간이죠. 사리분별, 분간. 그 다음에 이거는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이거는 눈이에요, 눈. 그래서 멧돼지가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간할 간. 그러니까 이 멧돼지는 자기 그 코나 그 어금니를 이용해서 땅을 파내죠. 그래서 땅을 파서 이제 뿌리 식물 이런 것들을 많이 캐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멧돼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개간할 간자예요. 개간 10개자죠. 개간한다 라고 하고 그런 땅을 간전이라고, 새로 일군 땅을 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를 보면 마음심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구하오니 간절히 정성을 들여서 구하노니, 이건 구할 구자예요. 구할 구. 그 다음에 간곡한, 직접적으로 직언을 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간곡입니다. 그 다음에 정성을 들여서 이야기 담자예요. 자, 우리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그런 모임을 간담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절하다라고 하죠. 간절하다. 그 다음에 청은 부탁할 청자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사에 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게 청첩장이죠. 이것이 이제 중국 발음은 칭인데 칭.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버스에 휴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할 때 뭐 이런 이 한자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칭이라고 하죠. 이렇게 쓰는 거. 칭. 그래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이 간청입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요 그림은 요것은 트로이 상상도예요. 근데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트로이는 왜 번성한 폴리스가 되었느냐. 청동기 시대에는 구리는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왜? 구리는 산화되면 녹색이 나거든요. 그래서 녹색이 있는 암색이 있으면 저 구리구나. 그걸 이제 캐면 돼요. 하지만 주석은 아무 데서 나는 게 아니랍니다. 구리와 주석을 섞어야지만 청동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주석의 산지로 알려진 것이 흑해 연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석을 구하러 흑해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길목이 차나칼레가 매우 좁거든요. 여기를 이제 트로이가 장악하고서 토행세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보강해진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이 사진은 트로이성 상상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자, 이 상상도를 보면 바로 그 뒤에 바다가 있죠. 이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그런데 오른쪽은 몇 년 전에 트로이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어디 바다가 있어요? 없죠? 바다 없습니다. 지금 저쪽도 이게 지평선이지 수평선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육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홍수가 나서 육지에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지금 이쪽 바다가 이렇게 들판으로 변한 겁니다. 이 오른쪽은 요거는 우물처럼 보이고 이것도 우물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피를 낸 다음에 이 우물에다 빠뜨려서 이걸 이제 신에게 바치는 거라고 했대요. 이게 제사터고 이게 우물인데 이 우물에다 그 제물을 바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이게 트로이의 목마라고 전시되어 있는 건데 설마 이게 목마처럼 생겼습니까? 좀 유치한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